지난 시간에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이게 산염기 부분에서 이게 약간 순수한 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산염기 전반에 계속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따질 때 계속 필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 값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값이고, KW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물의 자동이온화는 가역 반응이니까 가역 반응하고 연결돼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원래 평형 상수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유추돼서 나온 거라고 했었지? 그래서 물의 농도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을 약간 변형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결국은 물이 자동으로 이온화해서 그 안에 생기는 산성과 염기성을 띠는 이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인 거야. 그 농도의 곱이 25도씨의 온도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언제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요게 지정되어 있는 값이고, 우리가 그냥 순수한 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순수한 물은 중성이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똑같아야 돼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이건 이제 순수한 물의 경우고, 사실 모든 용액이 중성인 건 아니잖아. 중성이 아닌 경우에도 결국 이 KW라는 값 자체에 요 값의 수치는 사실 유지가 되는 거야. 유지가 되는데 두 개가 똑같지 않으면,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양이 똑같지 않으면 뭔가 하나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곱한 값을 일정해야 되니까 다른 거 하나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렇게 돼서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를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어져서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를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 뒤로 넘어가면 추론에, 활동하기 추론에 냉면 국물이랑 식품의 첨가물, 뭐 세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신맛이 나는 식초를 넣으면, 식초는 주성분이 뭐야? 아세트산이잖아. 아세트산은 산성물질이야. 그래서 이 육수를 만들 때 그 육수의 국물에다가 우리가 보통 식초를 더 넣어서 먹는데, 산성을 띠는 물질을 더 넣어준다는 의미는 H3O 플러스의 양이 늘어난다는 뜻이지. 근데 지금이 25도씨라면 그 용액 안에 있는 두 이온의 농도의 곱은 똑같아야 되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의 이 농도 곱은 유지가 되는데 H3O 플러스가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면 상대적으로 OH 마이너스는 줄어들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 H3O 플러스의 농도가 변화하니까 pH 값 같은 것들도 덩달아 같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냉면 국물에 신맛이 나는 식초를 넣으면 단순하게 산성물질을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H3O 플러스의 농도가 증가하겠지?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감소하게 된다. 그 이유는 25도씨의 상황, 여기서 25도씨라고 하진 않았지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면 그 용액 안에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 곱은 일정해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식품의 첨가물이나 세제로 사용되는 베이킹소다, 요런 걸 물에다 녹이면 이 베이킹소다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띠거든. 약한 염기성을 띠어. 약한 염기성을 띈다는 건 용액 안에 뭐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OH- 수산화 이온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근데 농도의 곱은 일정해야 돼. 그럼 하나가 많아지면 나머지 하나는 감소하는 거니까 OH- 농도는 증가하고 H3O 플러스의 농도는 감소하는 이런 변화가 오더라.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온도가 일정했을 때 두 이온의 농도를 곱한 KW 값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이야. 25도씨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의 비율이 바뀌면 뭐가 늘어나면 다른 건 감소하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 순수한 물에 산이나 염기를 녹이면 수용액 속에 H3O 플러스나 OH-의 농도가 뭔가 들어가며 바뀔 수밖에 없지. 한계가 늘어나게 되면 다른 것은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뭐 거기에 액성이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 이걸 기억해 두면 돼요. 밑에 있는 이제 빈칸을 좀 채워보면, 그래서 내가 HCl하고 염화수소를 물에다 녹이면 사실 우리 물의 자동이온화에서 사실 물도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애였잖아. 그런데 염화수소는 원래부터 수소이온을 되게 잘 내놓는 산성물질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만났을 때 누가 H 플러스를 내놓는 역할을 하냐면 더 잘 내놓는 애가 그냥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H 플러스가 염화수소에서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서 H 플러스를 내보낸 걸 이 물이 받아들여서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HCl은 거기에 H 플러스를 내보냈으니까 뭐만 남아요? Cl 마이너스가 남아서 물에 녹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온으로 존재하게 되는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면 용액 안에 뭐가 많아지는 거야? H3O 플러스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H3O 플러스는 증가하고 OH 마이너스는 감소하게 되면서 두 개의 양이 달라지게 되니까 무슨 성을 띠게 된다? 더 많아지는 H3O 플러스를 따라서 산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밑에 있는 NH3 이름 기억나? 이 이름 뭐였지? 암모니아지? 암모니아 원래 기체야. 근데 걔를 물에다 녹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대로 여기도 똑같아. 누군가가 수소이온을 내놓고 뭐 누군가가 수소이온을 받아주는 반응이 진행되는데 물의 자동이온화처럼 이번에는 암모니아랑 수소, 물 중에 누가 H 플러스를 더 잘 내놓는 역할을 하냐 하면 물이 H 플러스를 더 잘 내놔. 그래서 H 플러스가 이번엔 여기서 나와. 그 H 플러스를 여기 암모니아에. 암모니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여기 뭐 있어요? 비공유 전자성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여기 물에서 H 플러스가 나왔어. 그럼 이 H 플러스를 얘가 끌어당겨서 배위결합 형성하겠지? 그래서 물이 H 플러스를 내놓고 OH 마이너스만 남게 되고, 그리고 걔가 내놓은 H 플러스를 암모니아가 배위결합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돼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변화하게 돼. 그럼 이번엔 용액 안에 뭐가 많아지는 거야?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이 많아지지? 근데 이온 농도의 곱은 같을 거니까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곱은 같은데 OH 마이너스가 증가하면 거꾸로 H3O 플러스는 오히려 감소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 그러면 무슨 성이 될 수밖에 없어? 염기성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용액 속에 두 이온 중에 어떤 이온이 더 많은가를 비교하면 액성을 구별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똑같은 상태는 당연히 무슨 성이야? 중성이지? 근데 뭔가 하나 많아지면 그거 많아지는 쪽을 따라서 액성이 변화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에 산성은 H3O 플러스가 더 많아. 곱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이 많아지면 나머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원래 얘네들의 기준은 중성 기준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기준으로 볼 건데 그거보다 H3O 플러스가 많아지는 거지. H3O 플러스 많아지면 곱한 전체 값은 같아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OH 마이너스는 그거보다 값이 줄어들어야 되더라. 보든거 표시해주고, 오른쪽 염기성은 또 반대지. 이번엔 OH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잖아. 뭐보다 많아지는 거야? 원래 중성일 때보다 수치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OH 마이너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커지게 되고 곱은 일정해야 되니까 HCO 플러스는 감소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기 부등호 표시 해놔주세요. 여기 중요한 건 이거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온도를 몇 도로 정했기 때문이냐면 25도 기준으로 하면 이 수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KW도 일종의 평형상수인데 이 평형상수라는 아이들은 온도에 영향을 받아. 온도가 바뀌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을 쓸 수가 없어. 값이 변해. 저기 확인하기 보면 다음에 수용액에서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크기를 각각 부등호로 비교해보자 그랬는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NaOH 수용액은 얘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 Na 플러스 양이온과 OH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나눠지니까 용액 안에 뭐가 많아지겠어?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이 많아지겠지? 수산화이온이 많아지면 하이드로늄 이온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OH 마이너스가 많아서 얘는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염기성. 문제에서 무슨 성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두 이온의 농도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하고 OH 마이너스의 몰농도 중에 OH 마이너스가 커지겠지? 너희들 저 대괄호 의미 뭐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나? 대괄호 이렇게 꺽쇠 했잖아. 이 꺽쇠는 몰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어떠냐 비교했을 때 염기성이 되면 OH-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커진다. 반대로 탄산음료 지난 시간에 탄산음료 얘기했잖아. 탄산음료는 무슨 성이야? 산성이지? 산성이 강하진 않아요.
사람한테 쓰는 건 절대 센 걸 쓰지 않아. 그래서 탄산음료도 산성이긴 한데 산성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그 산성을 띠는 이 탄산음료도 산성이니까 용액 안에 당연히 뭐가 많이 존재하겠어? 산성을 띠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많이 존재해요. 이것도 뭐 이온화를 굳이 위에 선생님이 NaOH 이온화한 것처럼 이온화를 시켜보면 탄산은 H2CO3잖아. 얘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2개와 CO3 E- 2개를 내놓게 돼. 근데 H 플러스라고 해도 사실 이게 물하고 반응해서 H3O 플러스로 결국 존재하게 돼요. H 플러스라고 써도 H3O 플러스랑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이 반응도 역시 가역 반응이야. 탄산은 약한 산이기 때문에 H3O 플러스, H 플러스가 2개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아. 거꾸로 가는 탄산이라는 그 형태로 존재하는 양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렇구나. 이거는 나중에 강산약산 할 때 한번 설명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에 이런 거 이제 수치 계산 들어가는 거야. 수치 계산. 25도씨 수용액이야. 25도씨 수용액이라고 했을 때 여기 H3O 플러스랑 OH-가 나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 뭘 생각해야 돼? 25도씨일 때 KW는 일정 수치가 있지. 얼마였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데 이게 뭐와 뭐의 곱이다? H3O 플러스와 OH-의 곱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 수용액이 있는데 H3O 플러스의 농도를 줬어. 그러면 이때 H3O 플러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면 그때 OH-의 몰농도는 얼마냐? 계산할 수 있겠지? 얼마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나눠요. 그러면 OH-는 얼마다? 얘네 지수 계산할 줄 알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11승 몰농도가 되겠지. 봅시다. 수소이온 농도와 pH. 용어가 이거 수소이온 농도라고 되어 있는 거랑 pH라고 되어 있는데 pH라는 건 사실은 수소이온 농도 지수, 뭐 수소이온 지수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이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든지 수소이온 지수라고 하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거를 pH 그냥 계속 그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사실 과학자들은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해. 뭐가 귀찮을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용액의 농도가 엄청 진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실험하거나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용액의 농도가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그렇잖아. 지금 이게 물이야, 물. 중류수야. 중성이야. 그러면 이 상황일 때 H3O 플러스하고 OH-의 농도는 똑같을 건데 그게 얼마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라는 거지. 보통 이렇게 어떤 용액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용액의 수치, 농도가 바뀌어도 보통 여기 위에 얹어진 지수값이 변하는 거지 앞에 있는 수치가 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다가 지수가 숫자가 되게 작거나 마이너스 몇 수, 이거 되게 작단 말이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진짜 이 전체 수치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위에 얹어진 지수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산성, 액성, 산성 염기성을 따진 액성을 따질 때 지수를 의미를 둬서 우리가 사용해보자 해서 그 지수를 앞으로 빼내는 함수값을 이용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기로 하냐면 이것들 중에 한 가지를 포인트 둬서 계산하기로 해요. 그 한 가지가 수소이온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예요. 그래서 H3O 플러스의 농도에서 의미가 있는 지수를 빼기 위한 함수를 앞에다 붙일 건데 그게 로그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중성이야. 그러면 중성 상태의 물이고 25도씨면 이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로그를 붙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7이 되잖아. 근데 과학자들은 마이너스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함수를 만들 거면 처음부터 이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어떻게 해? 로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시작하면 마이너스 7이 앞으로 나오면서 플러스 7이 되겠지. 요런 수치로 바뀌게 함수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는 함수에다가 소문자 P라고 이름을 붙여. P 함수를 붙이기로 해.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은 사실은 뭐랑 똑같아? 수소이온이랑 같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값에 P, 마이너스 로그 함수를 붙였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만들어요. 그럼 P라는 걸 앞에 붙였다는 건 다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다는 거잖아. 그럼 pH만 있겠어? 만들자면 다 만들 수 있겠지? 뭐도 만들 수 있어. P, OH도 만들 수 있는 거야. POH는 어떻게 하면 돼?
P가 마이너스 로그잖아. 여기다 뭐해? OH 마이너스의 몰농도 값을 이렇게 계산한 POH. 그럼 여기 지금 중성이야. 그럼 POH도 얼마겠어? 7이겠지. KW라는 값은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에다 전체적으로 P 함수를 붙여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맞아? 그리고 너희들 알겠지만 요 값은 사실 얼마야? 곱해서 14지? 그래서 pH 값과 pOH 값을 더하면 어쨌든 25도씨일 때 14값이 나와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떤 물질을 농도를 막 조절했는데 pOH가 12 정도의 값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pH는 얼마야?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몇 도일 때 가능한 거야? 25도일 때. 뭐 농도를 주고 pH를 구해라라고 하면 H 플러스,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쓰는 게 편하면 그냥 마이너스로 갖다 붙이면 되고 가끔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쓰는 게 편할 수 있잖아. 그럼 pOH를 구한 다음에 어디서 14에서 빼주면 돼. 그렇게 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로그 값을 쓰는데 마이너스 로그를 붙였잖아. 이 로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다 보니까 이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pH의 수치는 어떻게 되더라? 작아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인 경우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몰농도인 경우가 있어. 그럼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때 pH는 4고 이때 pH는 12잖아. 너희들이 두 개의 몰농도 중에 지금 더 큰 몰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지수가 붙으면 숫자가 작을수록 큰 거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가 더 농도가 진한 거야. 그랬더니 pH를 계산하면 오히려 값이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P 함수를 붙이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시작하니까 수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P 함수의 수치가 작아질수록 오히려 실질적인 농도값은 커진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 그리고 우리가 25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성이 뭐니까 pH가 7이잖아. 이게 중성이니까 산성이 강해지면 이 pH 값이 오히려 수치가 작아지고 염기성이 강해지면 pH는 더 커지겠지.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pOH는 7이 중성이야. 산성이 강해지면 pOH는 어떻게 돼? 더 커지고 염기성이 강해지면 pOH가 작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라는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같이 기억해 두고 책에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막 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25도씨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지. 중성용액에서의 pH는 7이고 산성은 그거보다 pH 값이 어떻게 돼? 작아져야 돼. 산성은 pH가 7보다 작고 염기성일 땐 pH가 7보다 크다. 그리고 25도씨라고 치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pH 값과 pOH 값을 더하면 14가 나온다. 왜? 25도씨의 KW는 고정된 값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온도가 25도씨면 pH와 pOH 더해서 무조건 14가 나와야 한다. 이거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뭐 이렇게 막 이런 빈칸을 빵빵빵 틀어놨네. 자, 한번 해볼까? 자, 중성일 때를 기준으로 10의 마이너스 7승의 몰농도를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 왜? KW가 얼마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니까 칸이 띄어져 있는데 지금 수치의 패턴을 보니까 대충 알겠지? H3O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식으로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13승 이렇게 되는데 위에 pH는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수를 위로 빼는데 숫자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 pH가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염기성도 마찬가지. 염기성은 H3O 플러스가 0일 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는 거야. 너 0승이 뭐야? 0승? 1이지 1.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제 10의 0승부터 시작하겠지?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1승, 10의 마이너스 13승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POH, OH 마이너스의 농도에 P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POH고 그것도 지수를 빼고 부호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5도씨면 pH와 pOH를 더하면 자 여기를 더해보면 pH와 pOH를 더했더니 얼마야? 14 그치? 여기를 더해도 pH와 pOH를 더하니까 14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이 수치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온도가 언제일 때이다? 25도씨일 때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 확인하기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자 H3O 플러스가 10배로 증가하면 pH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어. 예를 들어 H3O 플러스의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일 때랑 H3O 플러스의 농도가 몰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일 때를 비교한다는 거야. 이게 10배 차이지?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 누가 커? 아래가 작고 위가 커요. 마이너스 지수니까. 자 그러면 이때 pH는 지수값을 빼서 마이너스를 붙일 거잖아. 그럼 pH는 얘는 2고 pH는 3이야. 그러면 10배 증가. 자 이렇게 농도가 10배 증가하면 pH 값은 1 감소하겠지. pH 1 차이가 농도 10배 차이야. 그러면 산성비야. 우리가 선생님이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염이 전혀 안 된 빗물도 탄산이 녹아내려서 약산성이라고 했잖아. pH 5.6 정도의 빗물이 오염되지 않은 빗물이야. 그럼 내가 pH 4.6의 비를 맞았어. 그러면 그냥 pH 1 차이니까 별로 차이가 없냐가 아니라 수소이온의 농도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10배나 증가한 상태에 산성도가 꽤 커지는 그런 빗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pH 1 차이가 실제로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10배 차이가 난다. 이거 기억해 두면 돼. 지수를 빼는 이런 게 그런 이제 차이점을 가져온다라는 거. 수치가 작은 pH나 pOH 값의 변화가 작다고 해서 실제로 작은 게 아니다. 기억해 두면 되고 1번에 자 25도씨 계속 주고 여기도 25도씨 25도씨인 어떤 가정용 화수구의 세척액에 OH-가 이래. 그럼 이 세척액의 pH와 pOH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25도씨니까 KW는 H3O 플러스 곱하기 OH-인데 그 값이 얼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예요. 그래서 pH 더하기 pOH는 얼마다? 14. 요거 놓고 시작하면 되겠지? 자 문제는 두 가지로 풀면 돼. OH-를 줬으니까 H3O 플러스를 구한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록을 취해서 구해보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냥 바로 뭐해? 바로 pOH를 구할 수 있지. 그럼 여기 OH-의 몰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면 pOH는 얼마야? 10이야. 그럼 pH는 얼마야? 두 개를 더해서 14가 나와야 되니까 4다. 요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럼 pH가 4니까 그 안에 있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얼마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다.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겠지. 자 2번 어느 커피 전문점에서 구입한 블랙커피 25도씨면 사실 너무 다 식은 거 아닌가? 25도씨의 블랙커피라고 쳤을 때 지금 이건 계산을 위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pH가 5로 측정됐을 때 이 커피의 각각의 몰농도가 얼마냐 물어봤어.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 pH를 줬으니까 pOH를 구한 다음에 각각의 농도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냥 pH를 줬으니까 그 H3O 플러스의 몰농도를 구한 다음에 KW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 편한 아무 방법이라 해도 되는데 좀 더 계산을 덜 하려면 H3O 플러스를 먼저 구하면 돼. 자, pH라는 거 자체가 마이너스 로그이니까 이게 5잖아. 그러면 이 몰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겠지. 그리고 KW는 두 개의 몰농도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하니까 얘는 결국 얼마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몰농도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의 pH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pH 시험지를 사용하는 게 나와 있는데 왼쪽에 pH 측정기 선생님이 가져왔었던 이거 지난번에 꺼내서 보여줬지? 요거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용액에 전극을 담그면 수치로 pH가 나오게 되는 이런 계기판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요런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 pH 시험지라고 불러요. pH 시험지는 만능 지시약을 염색시켜 놓은 거야. 근데 만능 지시약이란 지시약이 유니버셜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pH에 따라 색깔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르게 변해. 조금씩 다르게. 그래서 그거를 종이에다가 염색을 시킨 거라서 각각의 pH에 대한 색상이 이렇게 색상화처럼 나와 있어.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중화반응 실험할 때 아마 써보게 될 건데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를 줄 것 같아. 이렇게 색상화처럼 되어 있는 애나 그다음에 얘는 아예 하나씩 뜯었으면 되게 짧게 되어 있거든. 여기도 색상화 대신에 이렇게 색깔이 pH에 따라 나와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지금 이거는 pH 시험지에 그래서 이거 측정을 했더니 7은 중성 상태에서 증류수는 7인데 비누는 염기성 그 다음에 달걀인자 이런 거는 약한 산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우리 피부에 바르는 거는 약산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빗물도 비가 내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약산성이야. 위액, 염산 나오잖아. 위액은 엄청난 산성이다. 그래서 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같은 게 입에 있는 라밀라젠 거의 중성이잖아. 근데 위액은 또 산성이잖아. 장 쪽에서 나오는 것도 오히려 염기성이야. 액성들이 다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그 액성이 맞아야 그 원하는 그 영양분들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맞춰져서 다 잘 나오고 그게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에 문제가 되고 뭐 어쨌든 pH가 이러이러하구나 일상생활 사용하는 것들의 pH를 알아볼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1번 물에 뭐야? 자동 이온화 물의 자동 이온화 H3O 아니지 물의 자동 이온화를 우리가 과역 반응으로 나타내잖아. 그런데 원래는 물 분자 하나가 수소 이온하고 수산 이온을 내보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걸 봤더니 물 분자가 수소 이온으로 물속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물 분자에 있는 수소 이온을 나오게 되면 다른 물 분자랑 배위 결합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우리가 보통 요즘엔 지금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쓰고 그 이온 농도의 곱을 이온화 상수라고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데 25도씨에서 수치도 정해졌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기억해 두면 되겠지. 그 다음에 수용액의 액성과 pH에서 중성일 때는 자, 이것도 중요한 건 이렇게만 물어보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전제 조건. 25도씨를 줘야 이거 우리가 숫자를 쓸 수가 있어요. 중성일 땐 pH가 7이고 산성일 땐 pH는 산성일 때 점점 수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작아진다 그랬지? 수소이온의 농도가 많아지면 오히려 pH 값이 작아져요. 염기성일 때는 오히려 반대로 커지게 된다. 부등호 잘 기억해 두세요. 1번 다음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25도씨의 순수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맞고 용액의 산성이 강하면 H3O 플러스가 더 많은 거지. 그런데 몰농도는 많은데 pH는 로그를 쓰는 게 마이너스 로그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수치가 더 어떻게 돼? 작아져야지. 그래서 pH도 커지는 건 아니에요. 25도씨 산성 용액의 H3O 플러스는 중성의 기준보다 값이 커야지. 반대로 돼 있지. 그리고 25도씨 수용액에서 KW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야. 그래서 거기다 마이너스 로그를 P함수를 붙이면 두 개를 합했을 때 얼마다? 14가 된다. pH 더하기 pOH가 14다. 물론 온도는 무조건 25도씨여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 2번 25도씨 여기서도 이제 25도씨 줬어요. 수용액에서 가라의 pH를 구하고 각 액성을 구분하라 했는데 두 가지를 알고 시작하면 돼. 25도씨의 KW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거.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pH와 pOH를 더하면 얼마다? 14다. 이거 알면 돼요. 그래서 가는 H3O 플러스를 줬잖아. 그럼 뭐부터 먼저 구하는 게 편하겠어? pH 먼저 구하는 게 편하겠다. 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몰농도니까 pH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6. 그 다음 pH랑 pOH가 더했을 때 14가 나와야 되니까 pOH는 액성만 구분하면 되는 거구나. pOH는 8인가? 산성이에요.